말버릇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 이 문장은 가볍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평생을 흔드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 사람은 자신이 내뱉는 말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작은 말버릇이 마음의 방향을 만들고 마음의 방향이 결국 삶의 길을 결정한다.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그러나 운명에 닿을 만큼 멀리 스며드는 힘이 말 속에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을 한다. 무심코 던진 말, 습관처럼 반복하던 말, 마음을 지키려다 꺼내지 못한 말까지도 모두 삶의 기반을 흔든다. 그래서 오래된 지혜에서는 말을 다룬다는 것은 곧 운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여겨왔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꾸준히 쌓이는 힘, 그 힘이 말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먼저 흔들린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떨림이나 흐트러짐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말이다. 그래서 말이 흐트러지면 삶은 방향을 잃고 말이 단단해지면 마음도 함께 단단해진다. 사람은 말로 인생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말로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이 다시 인생을 꾸며 나간다.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의 말은 단단하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흔들고 삶을 어둡게 만든다. 말이 다르다는 것은 마음의 결이 다르다는 뜻이다. 결국 말은 사람의 속도를 드러내고 방향을 드러내며 품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한마디가 깊을수록 그 사람의 운명도 깊어진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사람을 살린다. 이 문장은 말의 품격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말도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할 때는 말도 고요해진다. 고요함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고요함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고 그 힘이 담긴 말은 타인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고요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지러운 말은 관계를 흔들고 급한 말은 운명을 벗어나게 한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선택은 이미 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삶도 움직인다. 누군가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을 바꿀 때가 있고 스스로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인생의 무게를 바꾸는 순간도 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은 늘 말에서 시작된다. 말은 마음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는 등불이다. 이 등불은 늘 켜져 있지만 우리는 그 빛을 자주 보지 못한다. 사람들이 무심히 흘려보내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말을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밝히는 말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말을 심는다. 말은 언젠가 반드시 삶으로 돌아온다. 등불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운명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거대한 사건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운명은 말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결이 변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과정은 늘 조용하다. 그 조용한 변화의 첫걸음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된다. 삶은 마음이 품은 말의 무게만큼 깊어진다. 이 문장은 말의 무게가 결국 삶의 깊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거운 마음은 무거운 말을 부르고 단단한 마음은 단단한 말을 부른다. 말은 마음의 자리를 알려주는 지표다. 그래서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새로운 운명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선택이기도 하다. 말은 늘 마음의 결을 따라 흐른다. 그 흐름이 쌓여 어느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지곤 한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뒤늦게 깨닫지만 시작점은 언제나 말이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흘려보낸 말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그 움직임이 조용히 운명의 방향을 바꾸어 왔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오래된 진실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다. 말버릇 하나가 삶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조용한 힘을 차분히 느껴보는 시간이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자신에게 건넨다. 남에게 하는 말보다 자기 안에서 반복하는 말이 훨씬 많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번에도 틀렸다. 해도 소용없다. 같은 말들이 습관처럼 흘러나온다. 이 말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대신 조용히 자신을 깎아내린다. 소리가 크지 않아서 더 오래 남고 흔적 없이 쌓여서 더 깊이 파고든다.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 바뀌는 순간이다. 결과보다 말이 먼저 마음을 다치게 한다. 실패보다 역시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이 먼저 삶을 흔들고 실수보다 나는 항상 이렇다라는 말이 먼저 나를 가둔다. 사람은 상황보다 말에 먼저 눌린다. 그래서 인생은 늘 바깥의 사건보다 안쪽에서 시작된 말의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말의 그물에 먼저 걸린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건드린다.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도 자신이 반복해서 만들어 온 말에 더 단단히 묶인다. 그물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루하루의 말이 실처럼 이어지며 서서히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말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이 늘 가장 강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차가운 사람이 가장 빨리 지친다. 스스로를 향한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마음은 쉴 곳을 잃는다. 쉬지 못하는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오래 흔들린다. 그 시작은 언제나 말 한마디였다. 자기를 다스림에 인색한 말은 결국 삶을 헐게 만든다. 이 말은 말과 삶의 질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말이 헐거워지면 삶도 헐거워지고 말이 함부로 흘러나오면 인생도 쉽게 흔들린다. 특히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 거칠어질수록 삶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쁨은 얇아진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늘 가장 오래 곁에 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다그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다그침이 늘 성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다그침이 자신을 소모시키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며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막아서기도 한다. 자신에게 가혹한 말은 열심히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치게 만든다. 그리고 지친 마음은 어느 순간 아무 말도 믿지 않게 된다. 말이 마음을 눌러버리면 뜻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눌리면 뜻이 멈춘다. 뜻이 멈추면 삶이 정체된다. 사람은 외부의 벽보다 스스로 쌓아 올린 말의 무게 앞에서 더 쉽게 멈춘다. 괜찮아야 할 순간에도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가능해야 할 순간에도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말이 발목을 잡는다. 사람의 말버릇은 성격보다 먼저 굳어진다. 성격은 변해도 말버릇은 오래 남는다. 특히 스스로를 향한 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랜 시간 반복된 말은
어느 순간 생각이 되고 생각은 결국 태도가 된다. 그렇게 태도는 하루의 표정을 바꾸고 하루의 표정은 결국 인생의 표정이 된다. 그러니 말버릇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남을 속이는 말보다 자신을 속이는 말이 더 깊은 병을 만든다. 사람은 타인을 속이는 말에는 경계심을 갖는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는 말에는 익숙해진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린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말은 어느새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 조금만 더 부드러워져도 삶의 표정은 달라진다. 꼭 자신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이야기다. 자신을 미워하는 말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지 못한다.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 뿐이다.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비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이해다.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받기 전에 이미 자신에게 수없이 상처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관계에서 무너지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그 마음의 첫 균열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된다. 말은 마음의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는다. 그러니 운명은 멀리 있지 않다. 늘 입 근처, 그리고 마음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지금까지 바라본 말은 남을 향한 말이 아니다. 가장 쉽게,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깊이 자신을 다치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밖으로 건네도 삶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는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바뀌는 순간부터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사람의 관계는 큰 사건보다 작은 말에서 먼저 흔들린다. 다툼보다 먼저 분위기가 변하고 이별보다 먼저 온도가 달라진다.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늘 말이 있다. 의도하지 않았던 말 한마디, 가볍게 던진 말 한 줄이 관계의 결을 바꾸고 그 결이 바뀐 관계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가 왜 멀어졌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이에는 반드시 말이 있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더 거칠어지기 쉽다.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이해받고 있다는 믿음, 이미 알 거라는 방심이 말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말은 원래 방향이 없다. 어디로 향하느냐는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다. 같은 말도 어떤 관계에서는 위로가 되고 어떤 관계에서는 칼이 된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사람의 마음에 머문다. 사람은 사건보다 말을 오래 기억한다. 누군가에게 들은 한 문장은 몇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마음의 한 구석에 머문다. 좋은 말은 시간이 지나도 따뜻하고 상처가 된 말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는 순간의 말로도 수년을 흔들린다. 사람들은 종종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쉽게 꺼낸다. 그러나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르다. 솔직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순간 말은 진실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 진실은 관계를 살리지만 폭력은 관계를 닳게 만든다.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가고 그 금은 어느 순간 다시 붙지 않는 선이 된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칼보다 깊이 상처를 남긴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흔적 없이 낫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다투지 않았는데도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싸우지 않았는데도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말은 소리 없이 관계를 끊는다. 관계는 늘 누적된 말 위에 세워진다. 하루의 말, 한 주의 말, 수년의 말이 겹겹이 쌓여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 작은 무시는 작은 금을 만들고 반복된 무시는 결국 마음의 벽이 된다. 이 벽은 한번 세워지고 나면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혀는 사람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이 짧은 문장은 관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다. 말은 묶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끊는 도구다. 어떤 말은 사람을 서로에게 단단히 묶고 어떤 말은 보이지 않는 매듭을 하나씩 끊어 놓는다. 문제는 끊어지는 순간의 소리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진 뒤에야 그동안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떠올리게 된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큰 비난이 아니라 사소한 경멸이다. 대놓고 상처 주는 말보다 은근하게 무시하는 말이 더 오래 남는다. 그 정도는 당연하지. 원래 그렇잖아. 뭐 별거 아니잖아. 같은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조금씩 낮춘다. 말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그러나 낮추는 말은 관계의 바닥을 점점 더 깊게 만든다.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한 말은 반드시 돌아와 자기 마음을 찌른다. 이 문장은 관계의 원리를 조용히 드러낸다.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방향만 바꿀 뿐이다. 타인을 향해 던진 말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관계가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사실 말을 던진 쪽일지도 모른다. 말은 결국 자신이 만든 방향으로 자신을 데려간다. 사람은 종종 상대가 멀어졌다고 느끼며 서운해한다. 그러나 그 거리의 시작은 이미 말 속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금만 더 다르게 말했더라면, 조금만 더 덜 말했더라면, 조금만 더 천천히 말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던 장면들이 있다. 관계는 그렇게 조금만의 차이로 오래 이어지기도 하고 조용히 멀어지기도 한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침묵만을 뜻하지 않는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말의 온도를 낮추고 말의 속도를 늦추고 말의 방향을 가다듬는 것이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관계는 견디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이 부드러워질수록 관계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결국 어떤 말이 관계를 살리고 어떤 말이 관계를 닳게 만드는지는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다. 사람은 관계에서 상처받는 존재이기 전에 관계를 상처내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 두 역할은 늘 말에서 갈라진다. 누군가는 말로 관계를 지키고 누군가는 말로 관계를 잃는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아주 작은 순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바라본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이다. 큰 다툼도 결정적인 배신도 아닌 매일 반복되던 작고 무심한 말들이 어떻게 관계의 숨을 막는지를 바라본다. 관계는 말로 이어지고 말로 멀어진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말 앞에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순간은 일이 많아질 때가 아니다. 말이 빨라질 때다. 마음이 급해지면 말도 먼저 달린다.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말이 튀어나오고 말이 앞서 나가면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흔들린다. 그래서 불안은 늘 말의 속도에서 먼저 자란다. 조용해야 할 순간에 말이 많아지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 말이 먼저 반응한다. 그때부터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선다. 사람은 왜 그렇게 빨리 말하려 할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놓칠까봐,
뒤처질까봐, 오해받을까봐, 침묵이 두려워서 말을 쏟아낸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지고, 분주해질수록 더 많은 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은 점점 조급해지고, 조급해질수록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말의 속도는 곧 마음의 호흡이다. 호흡이 가빠지면 마음은 평정을 잃는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불안은 상황에서 생기지 않는다.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특히 말로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에서 증폭된다. 말이 빠를수록 판단은 거칠어지고, 판단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일수록 말을 빨리 하고, 말이 빠른 사람일수록 불안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말이 빠를수록 실수도 잦아진다.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말은 대개 후회를 남긴다. 괜히 말했구나라는 생각은 대부분 말이 너무 빨랐을 때 생긴다. 말이 빠르다는 것은 생각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다는 신호에 가깝다. 조급한 마음은 늘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고, 서둘러 납득시키려 한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말이 아니라 고요함이 먼저다. 서두르는 말에는 늘 후회가 따라 붙는다. 말이 빠르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감정이 먼저 나오면 이성은 뒤늦게 따라온다. 그래서 말한 뒤에 생각하고, 뱉은 뒤에 돌아보게 된다. 이 순서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삶은 더 시끄러워진다. 불안은 이렇게 말의 순서를 뒤집어 놓는 데서 자란다. 사람은 종종 말이 많아야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다. 말이 많아질수록 자신은 더 희미해진다. 말이 줄어들수록 중심은 또렷해진다. 빠른 말은 외부의 소음과 하나가 되고, 느린 말은 내면의 고요와 가까워진다. 불안은 언제나 바깥의 속도와 손을 잡는다. 사람은 말이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잃는다. 이 문장은 말과 정체성의 관계를 날카롭게 보여준다. 말을 쏟아낼 때 사람은 가장 바깥에 있고, 말을 멈출 때 가장 안쪽에 머문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바깥에 오래 머문다. 끊임없이 반응하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예측하고, 걱정한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쉬지 못하고, 쉼을 잃은 마음은 불안을 숙성시킨다. 말이 빠르면 마음의 여백은 사라진다. 여백이 사라진 마음에는 사소한 자극에도 과잉 반응이 생긴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표정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앞당겨 걱정한다.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에는 늘 말의 속도가 있다. 말이 빠를수록 마음은 더 많은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들이 불안을 키운다. 입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반드시 뒤늦게 흔들린다. 이 문장은 말과 마음의 시차를 정확히 보여준다. 말이 먼저 나가면 마음은 뒤에서 그 말을 수습하려 애쓴다. 그 수습 과정이 길어질수록 피로는 쌓이고 불안은 깊어진다. 사람은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너무 빨리 말하기 때문이다.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미 해결된다. 천천히 말하면 생각이 함께 오고, 생각이 함께 오면 감정은 조절된다. 감정이 조절되면 마음은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말의 속도를 낮추는 것은 마음의 숨을 고르는 일이다. 숨이 고르게 쉬어질 때 마음은 비로소 안정된다. 사람은 늘 빠른 대답을 요구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즉각적인 반응, 빠른 해명, 빠른 선택이 능력처럼 여겨지는 시대다. 하지만 마음은 속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마음은 늘 한 박자 느릴 때 가장 정확해진다. 말이 한 걸음 늦어질 때 불안은 두 걸음 뒤로 물러난다. 지금까지 바라본 말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의 속도다. 말이 빠를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말이 느려질수록 마음은 안정된다. 불안은 고요를 견디지 못하고 고요는 불안을 오래 두지 않는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얼마나 천천히 말하느냐가 마음의 상태를 바꾼다. 사람은 말을 줄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삶이 단순해진다. 복잡했던 감정이 정리되고 불필요했던 오해가 사라지고 괜히 끌어안던 책임이 하나씩 내려놓아진다. 말은 때로 삶을 설명해 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해야 하지 않아도 될 말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말들이 하루를 가득 채우면서 마음까지 시끄럽게 만든다. 말이 많아질수록 삶은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난다. 이유를 말해야 하고, 입장을 밝혀야 하고, 감정을 해명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삶이 아니라 말이 앞서 나간다. 그러나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생기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가 생기며 그만큼 마음은 가벼워진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은 더 멀어진다. 본질은 언제나 단순한 곳에 머문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보다 주변을 더 많이 말한다. 부연하고 덧붙이고 반복하다 보면 정작 핵심은 흐려진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의 중심은 또렷해지고 중심이 또렷해질수록 삶은 더 단순해진다. 사람들은 흔히 말이 없으면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는 더 깊어진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많은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은 언제나 나의 의도와 다르게 흐른다. 말은 오해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해를 키우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말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 말을 줄이는 순간 마음은 숨을 고른다. 이 문장은 말과 호흡의 관계를 조용히 짚어낸다. 사람은 말로 긴장을 만들고 침묵으로 긴장을 풀어낸다. 말이 많아질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호흡이 가빠질수록 마음은 쉬지 못한다. 반대로 말이 줄어들면 호흡은 느려지고 느려진 호흡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리를 찾는다.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말이 줄어들면 감정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출렁임이 줄어든다. 사소한 일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작은 오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말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밖으로 덜 쏟아지고 안으로 더 모인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안정된 자리에 머문다. 사람은 말로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침묵으로 다시 단순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인간이 스스로 복잡을 만들고 다시 단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정확하게 그려낸다. 사람은 생각이 많아질수록 말도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더 복잡해진다. 이 순환을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을 멈추는 것이다. 말이 멈추는 순간 생각도 함께 느려진다. 삶이 버거워지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이 많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말로 상처를 만들고 말로 후회를 만들고 말로 불안을 키우고 말로 관계의 균형을 흔든다. 사람은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삶이 무거워질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여백이다.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다시 흐른다. 비워야 말이 가벼워지고 멈춰야 말이 다시 힘을 얻는다. 계속 흘러나오는 말은 힘을 잃고 멈췄다가 나온 말은 깊이를 얻는다. 말이 쉬는 자리는 곧 마음이 쉬는 자리다. 그 자리가 생길 때 삶은 비로소 단순해진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질수록 놓치는 것은 줄고 보이는 것은 늘어난다. 그동안 말 때문에 지나쳤던 표정, 말 때문에 놓쳤던 마음, 말 때문에 무시했던 신호들이 하나씩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감각이 들어오고 감각이 들어온 자리에 삶의 실감이 채워진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며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말이 줄어들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방어하지 않아도 되며 꾸미지 않아도 된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복잡하게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바라본 말은 덜어낼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말이다. 더 잘 말하려 애쓰는 순간보다 덜 말해도 괜찮아지는 순간의 삶은 훨씬 편안해진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말이 줄어드는 만큼 삶은 조용히 단순해진다. 사람은 하루를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낸다. 아침에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말이 있고 밤에 잠들기 전 다시 마음속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 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감정의 흐름을 만들고 결국 삶의 태도를 빚어낸다. 그래서 말버릇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다. 말버릇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루 이틀 쓰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말이 굳어져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진 말버릇은 어느 순간부터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고 판단보다 먼저 튀어나오며 마음보다 앞서 인생의 표정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버릇대로 사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이 문장은 말버릇이 곧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드러낸다. 한 번의 말은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곧 그 사람의 태도가 된다. 늘 불평하는 말이 입에 붙으면 삶은 불평의 색을 띠고 늘 단정하는 말이 많아지면 삶은 닫힌 방향으로 굳어간다. 말은 반복될수록 사람의 성격을 대신 말해주는 표지가 된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말버릇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지 않는다.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오래 써왔다는 이유로 그대로 둔다. 그러나 말버릇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말버릇은 반드시 사람을 어딘가로 데려간다. 더 밝은 쪽이든, 더 어두운 쪽이든, 더 단단한 쪽이든, 더 흐트러진 쪽이든, 말버릇은 언제나 방향을 가진다. 사람의 삶은 결국 그 사람이 품은 말의 방향으로 흐른다. 이 문장은 인생이 말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보여준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의 방향은 이미 말 속에서 수없이 예행 연습을 마친 경우가 많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타인에게 어떤 어조를 반복하는지에 따라 인생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말은 그렇게 조용히 삶을 이끈다. 말버릇은 결국 태도가 된다. 늘 변명하는 말버릇은 책임을 피하는 태도가 되고 늘 남 탓하는 말버릇은 자기 성장을 막는 태도가 된다.
반대로 스스로를 다잡는 말버릇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태도가 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말버릇은 삶을 견디는 태도가 된다.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늘 쓰던 말이 어느 순간 태도로 굳어진다. 말은 처음엔 습관이 되지만 끝내는 그 사람의 얼굴이 된다. 이 문장은 말버릇이 결국 사람의 표정이자 인생의 인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늘 짜증의 기운이 묻어 있고,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늘 여유의 기운이 머문다. 그 차이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말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사람의 말투는 곧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그림자다. 말버릇은 타인을 향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점점 약해진다. 반대로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말이 늘어날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는 조용히 단단해진다. 인생의 무게는 태도가 지탱하고 태도의 뿌리는 결국 말에 있다. 사람은 말로 자기 길을 만들고 그 길 위를 그대로 걷게 된다. 말은 길을 만들고 삶은 그 길을 따라간다. 어떤 길은 편안하고 어떤 길은 험하다. 그러나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놓여 있다. 바로 반복된 말이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버릇이다. 사람은 흔히 더 나은 환경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린다. 하지만 말버릇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 말버릇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며, 선택이 바뀌면 결국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 흐름은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다. 지금까지 바라본 말은 결국 삶의 태도가 되는 말이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행동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증명은 말버릇에 있다.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말이 입에 붙어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조용히 말해준다. 그래서 말버릇은 습관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설계도다. 말버릇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늘 하던 말이 어느 순간 삶의 표정이 되고 그 표정이 쌓여 인생이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은 조용히 당신의 다음 방향을 그리고 있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버릇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 이 문장은 가볍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평생을 흔드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 사람은 자신이 내뱉는 말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작은 말버릇이 마음의 방향을 만들고 마음의 방향이 결국 삶의 길을 결정한다.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그러나 운명에 닿을 만큼 멀리 스며드는 힘이 말 속에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을 한다. 무심코 던진 말, 습관처럼 반복하던 말, 마음을 지키려다 꺼내지 못한 말까지도 모두 삶의 기반을 흔든다. 그래서 오래된 지혜에서는 말을 다룬다는 것은 곧 운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여겨왔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꾸준히 쌓이는 힘, 그 힘이 말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먼저 흔들린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떨림이나 흐트러짐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말이다. 그래서 말이 흐트러지면 삶은 방향을 잃고, 말이 단단해지면 마음도 함께 단단해진다. 사람은 말로 인생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말로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이 다시 인생을 꾸며 나간다.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의 말은 단단하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흔들고 삶을 어둡게 만든다. 말이 다르다는 것은 마음의 결이 다르다는 뜻이다. 결국 말은 사람의 속도를 드러내고 방향을 드러내며 품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한마디가 깊을수록 그 사람의 운명도 깊어진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사람을 살린다. 이 문장은 말의 품격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말도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할 때는 말도 고요해진다. 고요함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고요함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고, 그 힘이 담긴 말은 타인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고요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지러운 말은 관계를 흔들고, 급한 말은 운명을 벗어나게 한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선택은 이미 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삶도 움직인다. 누군가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을 바꿀 때가 있고 스스로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인생의 무게를 바꾸는 순간도 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은 늘 말에서 시작된다. 말은 마음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는 등불이다. 이 등불은 늘 켜져 있지만 우리는 그 빛을 자주 보지 못한다. 사람들이 무심히 흘려보내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말을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밝히는 말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말을 심는다. 말은 언젠가 반드시 삶으로 돌아온다. 등불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운명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거대한 사건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운명은 말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결이 변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과정은 늘 조용하다. 그 조용한 변화의 첫걸음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된다. 삶은 마음이 품은 말의 무게만큼 깊어진다. 이 문장은 말의 무게가 결국 삶의 깊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거운 마음은 무거운 말을 부르고 단단한 마음은 단단한 말을 부른다. 말은 마음의 자리를 알려주는 지표다. 그래서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새로운 운명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선택이기도 하다. 말은 늘 마음의 결을 따라 흐른다. 그 흐름이 쌓여 어느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지곤 한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뒤늦게 깨닫지만 시작점은 언제나 말이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흘려보낸 말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그 움직임이 조용히 운명의 방향을 바꾸어 왔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오래된 진실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다. 말버릇 하나가 삶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조용한 힘을 차분히 느껴보는 시간이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자신에게 건넨다. 남에게 하는 말보다 자기 안에서 반복하는 말이 훨씬 많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번에도 틀렸다. 해도 소용없다 같은 말들이 습관처럼 흘러나온다. 이 말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대신 조용히 자신을 깎아내린다. 소리가 크지 않아서 더 오래 남고 흔적 없이 쌓여서 더 깊이 파고든다.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 바뀌는 순간이다.
결과보다 말이 먼저 마음을 다치게 한다. 실패보다 역시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이 먼저 삶을 흔들고, 실수보다 나는 항상 이렇다라는 말이 먼저 나를 가둔다. 사람은 상황보다 말에 먼저 눌린다. 그래서 인생은 늘 바깥의 사건보다 안쪽에서 시작된 말의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말의 그물에 먼저 걸린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건드린다.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도 자신이 반복해서 만들어 온 말에 더 단단히 묶인다. 그물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루하루의 말이 실처럼 이어지며 서서히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말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이 늘 가장 강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차가운 사람이 가장 빨리 지친다. 스스로를 향한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마음은 쉴 곳을 잃는다. 쉬지 못하는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오래 흔들린다. 그 시작은 언제나 말 한마디였다. 자기를 다스림에 인색한 말은 결국 삶을 헐게 만든다. 이 말은 말과 삶의 질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말이 헐거워지면 삶도 헐거워지고, 말이 함부로 흘러나오면 인생도 쉽게 흔들린다. 특히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 거칠어질수록 삶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쁨은 얇아진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늘 가장 오래 곁에 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다그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다그침이 늘 성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다그침이 자신을 소모시키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며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막아서기도 한다. 자신에게 가혹한 말은 열심히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치게 만든다. 그리고 지친 마음은 어느 순간 아무 말도 믿지 않게 된다. 말이 마음을 눌러버리면 뜻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눌리면 뜻이 멈춘다. 뜻이 멈추면 삶이 정체된다. 사람은 외부의 벽보다 스스로 쌓아 올린 말의 무게 앞에서 더 쉽게 멈춘다. 괜찮아야 할 순간에도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가능해야 할 순간에도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말이 발목을 잡는다. 사람의 말버릇은 성격보다 먼저 굳어진다. 성격은 변해도 말버릇은 오래 남는다. 특히 스스로를 향한 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랜 시간 반복된 말은 어느 순간 생각이 되고, 생각은 결국 태도가 된다. 그렇게 태도는 하루의 표정을 바꾸고, 하루의 표정은 결국 인생의 표정이 된다. 그러니 말버릇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남을 속이는 말보다 자신을 속이는 말이 더 깊은 병을 만든다. 사람은 타인을 속이는 말에는 경계심을 갖는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는 말에는 익숙해진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린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말은 어느새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 조금만 더 부드러워져도 삶의 표정은 달라진다. 꼭 자신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이야기다. 자신을 미워하는 말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지 못한다.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 뿐이다.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비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이해다.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받기 전에 이미 자신에게 수없이 상처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관계에서 무너지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그 마음의 첫 균열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된다. 말은 마음의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는다. 그러니 운명은 멀리 있지 않다. 늘 입 근처, 그리고 마음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지금까지 바라본 말은 남을 향한 말이 아니다. 가장 쉽게,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깊이 자신을 다치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밖으로 건네도 삶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는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바뀌는 순간부터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사람의 관계는 큰 사건보다 작은 말에서 먼저 흔들린다. 다툼보다 먼저 분위기가 변하고 이별보다 먼저 온도가 달라진다.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늘 말이 있다. 의도하지 않았던 말 한마디, 가볍게 던진 말 한 줄이 관계의 결을 바꾸고 그 결이 바뀐 관계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가 왜 멀어졌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이에는 반드시 말이 있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더 거칠어지기 쉽다.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이해받고 있다는 믿음, 이미 알 거라는 방심이 말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말은 원래 방향이 없다. 어디로 향하느냐는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다. 같은 말도 어떤 관계에서는 위로가 되고 어떤 관계에서는 칼이 된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사람의 마음에 머문다. 사람은 사건보다 말을 오래 기억한다. 누군가에게 들은 한 문장은 몇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마음의 한 구석에 머문다. 좋은 말은 시간이 지나도 따뜻하고 상처가 된 말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는 순간의 말로도 수년을 흔들린다. 사람들은 종종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쉽게 꺼낸다. 그러나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르다. 솔직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순간 말은 진실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 진실은 관계를 살리지만 폭력은 관계를 닳게 만든다.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가고 그 금은 어느 순간 다시 붙지 않는 선이 된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칼보다 깊이 상처를 남긴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흔적 없이 낫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다투지 않았는데도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싸우지 않았는데도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말은 소리 없이 관계를 끊는다. 관계는 늘 누적된 말 위에 세워진다. 하루의 말, 한 주의 말, 수년의 말이 겹겹이 쌓여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 작은 무시는 작은 금을 만들고 반복된 무시는 결국 마음의 벽이 된다. 이 벽은 한번 세워지고 나면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켜는 사람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이 짧은 문장은 관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다. 말은 묶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끊는 도구다. 어떤 말은 사람을 서로에게 단단히 묶고 어떤 말은 보이지 않는 매듭을 하나씩 끊어놓는다. 문제는 끊어지는 순간의 소리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진 뒤에야 그동안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떠올리게 된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큰 비난이 아니라 사소한 경멸이다. 대놓고 상처 주는 말보다 은근하게 무시하는 말이 더 오래 남는다. 그 정도는 당연하지. 원래 그렇잖아. 뭐 별거 아니잖아. 같은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조금씩 낮춘다.
말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그러나 낮추는 말은 관계의 바닥을 점점 더 깊게 만든다.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한 말은 반드시 돌아와 자기 마음을 찌른다. 이 문장은 관계의 원리를 조용히 드러낸다.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방향만 바꿀 뿐이다. 타인을 향해 던진 말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관계가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사실 말을 던진 쪽일지도 모른다. 말은 결국 자신이 만든 방향으로 자신을 데려간다. 사람은 종종 상대가 멀어졌다고 느끼며 서운해한다. 그러나 그 거리의 시작은 이미 말 속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금만 더 다르게 말했더라면, 조금만 더 덜 말했더라면, 조금만 더 천천히 말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던 장면들이 있다. 관계는 그렇게 조금만의 차이로 오래 이어지기도 하고 조용히 멀어지기도 한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침묵만을 뜻하지 않는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말의 온도를 낮추고 말의 속도를 늦추고 말의 방향을 가다듬는 것이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관계는 견디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이 부드러워질수록 관계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결국 어떤 말이 관계를 살리고 어떤 말이 관계를 닳게 만드는지는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다. 사람은 관계에서 상처받는 존재이기 전에 관계를 상처내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 두 역할은 늘 말에서 갈라진다. 누군가는 말로 관계를 지키고 누군가는 말로 관계를 잃는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아주 작은 순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바라본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이다. 큰 다툼도 결정적인 배신도 아닌 매일 반복되던 작고 무심한 말들이 어떻게 관계의 숨을 막는지를 바라본다. 관계는 말로 이어지고 말로 멀어진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말 앞에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순간은 일이 많아질 때가 아니다. 말이 빨라질 때다. 마음이 급해지면 말도 먼저 달린다.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말이 튀어나오고 말이 앞서 나가면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흔들린다. 그래서 불안은 늘 말의 속도에서 먼저 자란다. 조용해야 할 순간에 말이 많아지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 말이 먼저 반응한다. 그때부터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선다. 사람은 왜 그렇게 빨리 말하려 할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놓칠까봐, 뒤처질까봐, 오해받을까봐, 침묵이 두려워서 말을 쏟아낸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지고, 분주해질수록 더 많은 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은 점점 조급해지고, 조급해질수록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말의 속도는 곧 마음의 호흡이다. 호흡이 가빠지면 마음은 평정을 잃는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불안은 상황에서 생기지 않는다.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특히 말로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에서 증폭된다. 말이 빠를수록 판단은 거칠어지고 판단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일수록 말을 빨리 하고 말이 빠른 사람일수록 불안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말이 빠를수록 실수도 잦아진다.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말은 대개 후회를 남긴다. 괜히 말했구나라는 생각은 대부분 말이 너무 빨랐을 때 생긴다. 말이 빠르다는 것은 생각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다는 신호에 가깝다. 조급한 마음은 늘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고 서둘러 납득시키려 한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말이 아니라 고요함이 먼저다. 서두르는 말에는 늘 후회가 따라 붙는다. 말이 빠르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감정이 먼저 나오면 이성은 뒤늦게 따라온다. 그래서 말한 뒤에 생각하고, 뱉은 뒤에 돌아보게 된다. 이 순서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삶은 더 시끄러워진다. 불안은 이렇게 말의 순서를 뒤집어 놓는 데서 자란다. 사람은 종종 말이 많아야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다. 말이 많아질수록 자신은 더 희미해진다. 말이 줄어들수록 중심은 또렷해진다. 빠른 말은 외부의 소음과 하나가 되고, 느린 말은 내면의 고요와 가까워진다. 불안은 언제나 바깥의 속도와 손을 잡는다. 사람은 말이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잃는다. 이 문장은 말과 정체성의 관계를 날카롭게 보여준다. 말을 쏟아낼 때 사람은 가장 바깥에 있고, 말을 멈출 때 가장 안쪽에 머문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바깥에 오래 머문다. 끊임없이 반응하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예측하고, 걱정한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쉬지 못하고, 쉼을 잃은 마음은 불안을 숙성시킨다. 말이 빠르면 마음의 여백은 사라진다. 여백이 사라진 마음에는 사소한 자극에도 과잉 반응이 생긴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표정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앞당겨 걱정한다.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에는 늘 말의 속도가 있다. 말이 빠를수록 마음은 더 많은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들이 불안을 키운다. 입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반드시 뒤늦게 흔들린다. 이 문장은 말과 마음의 시차를 정확히 보여준다. 말이 먼저 나가면 마음은 뒤에서 그 말을 수습하려 애쓴다. 그 수습 과정이 길어질수록 피로는 쌓이고 불안은 깊어진다. 사람은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너무 빨리 말하기 때문이다.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미 해결된다. 천천히 말하면 생각이 함께 오고, 생각이 함께 오면 감정은 조절된다. 감정이 조절되면 마음은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말의 속도를 낮추는 것은 마음의 숨을 고르는 일이다. 숨이 고르게 쉬어질 때 마음은 비로소 안정된다. 사람은 늘 빠른 대답을 요구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즉각적인 반응, 빠른 해명, 빠른 선택이 능력처럼 여겨지는 시대다. 하지만 마음은 속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마음은 늘 한 박자 느릴 때 가장 정확해진다. 말이 한 걸음 늦어질 때 불안은 두 걸음 뒤로 물러난다. 지금까지 바라본 말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의 속도다. 말이 빠를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말이 느려질수록 마음은 안정된다. 불안은 고요를 견디지 못하고, 고요는 불안을 오래 두지 않는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얼마나 천천히 말하느냐가 마음의 상태를 바꾼다. 사람은 말을 줄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삶이 단순해진다. 복잡했던 감정이 정리되고, 불필요했던 오해가 사라지고, 괜히 끌어안던 책임이 하나씩 내려놓아진다. 말은 때로 삶을 설명해 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해야 하지 않아도 될 말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말들이 하루를 가득 채우면서 마음까지 시끄럽게 만든다. 말이 많아질수록 삶은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난다. 이유를 말해야 하고, 입장을 밝혀야 하고, 감정을 해명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삶이 아니라 말이 앞서 나간다. 그러나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생기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가 생기며 그만큼 마음은 가벼워진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은 더 멀어진다. 본질은 언제나 단순한 곳에 머문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보다 주변을 더 많이 말한다. 부연하고 덧붙이고 반복하다 보면 정작 핵심은 흐려진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의 중심은 또렷해지고 중심이 또렷해질수록 삶은 더 단순해진다. 사람들은 흔히 말이 없으면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는 더 깊어진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많은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은 언제나 나의 의도와 다르게 흐른다. 말은 오해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해를 키우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말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 말을 줄이는 순간 마음은 숨을 고른다. 이 문장은 말과 호흡의 관계를 조용히 짚어낸다. 사람은 말로 긴장을 만들고 침묵으로 긴장을 풀어낸다. 말이 많아질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호흡이 가빠질수록 마음은 쉬지 못한다. 반대로 말이 줄어들면 호흡은 느려지고 느려진 호흡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리를 찾는다.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말이 줄어들면 감정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출렁임이 줄어든다. 사소한 일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작은 오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말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밖으로 덜 쏟아지고 안으로 더 모인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안정된 자리에 머문다. 사람은 말로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침묵으로 다시 단순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인간이 스스로 복잡을 만들고 다시 단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정확하게 그려낸다. 사람은 생각이 많아질수록 말도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더 복잡해진다. 이 순환을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을 멈추는 것이다. 말이 멈추는 순간 생각도 함께 느려진다. 삶이 버거워지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이 많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말로 상처를 만들고 말로 후회를 만들고 말로 불안을 키우고 말로 관계의 균형을 흔든다. 사람은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삶이 무거워질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여백이다.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다시 흐른다. 비워야 말이 가벼워지고 멈춰야 말이 다시 힘을 얻는다. 계속 흘러나오는 말은 힘을 잃고 멈췄다가 나온 말은 깊이를 얻는다. 말이 쉬는 자리는 곧 마음이 쉬는 자리다. 그 자리가 생길 때 삶은 비로소 단순해진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질수록 놓치는 것은 줄고 보이는 것은 늘어난다. 그동안 말 때문에 지나쳤던 표정, 말 때문에 놓쳤던 마음, 말 때문에 무시했던 신호들이 하나씩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감각이 들어오고 감각이 들어온 자리에 삶의 실감이 채워진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며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말이 줄어들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방어하지 않아도 되며 꾸미지 않아도 된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복잡하게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바라본 말은 덜어낼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말이다. 더 잘 말하려 애쓰는 순간보다 덜 말해도
괜찮아지는 순간의 삶은 훨씬 편안해진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말이 줄어드는 만큼 삶은 조용히 단순해진다. 사람은 하루를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낸다. 아침에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말이 있고, 밤에 잠들기 전 다시 마음속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 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감정의 흐름을 만들고, 결국 삶의 태도를 빚어낸다. 그래서 말버릇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다. 말버릇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루 이틀 쓰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말이 굳어져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진 말버릇은 어느 순간부터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고, 판단보다 먼저 튀어나오며, 마음보다 앞서 인생의 표정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버릇대로 사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이 문장은 말버릇이 곧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드러낸다. 한 번의 말은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곧 그 사람의 태도가 된다. 늘 불평하는 말이 입에 붙으면 삶은 불평의 색을 띠고, 늘 단정하는 말이 많아지면 삶은 닫힌 방향으로 굳어간다. 말은 반복될수록 사람의 성격을 대신 말해주는 표지가 된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말버릇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지 않는다.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오래 써왔다는 이유로 그대로 둔다. 그러나 말버릇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말버릇은 반드시 사람을 어딘가로 데려간다. 더 밝은 쪽이든, 더 어두운 쪽이든, 더 단단한 쪽이든, 더 흐트러진 쪽이든, 말버릇은 언제나 방향을 가진다. 사람의 삶은 결국 그 사람이 품은 말의 방향으로 흐른다. 이 문장은 인생이 말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보여준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의 방향은 이미 말 속에서 수없이 예행 연습을 마친 경우가 많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타인에게 어떤 어조를 반복하는지에 따라 인생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말은 그렇게 조용히 삶을 이끈다. 말버릇은 결국 태도가 된다. 늘 변명하는 말버릇은 책임을 피하는 태도가 되고, 늘 남 탓하는 말버릇은 자기 성장을 막는 태도가 된다. 반대로 스스로를 다잡는 말버릇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태도가 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말버릇은 삶을 견디는 태도가 된다.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늘 쓰던 말이 어느 순간 태도로 굳어진다. 말은 처음엔 습관이 되지만 끝내는 그 사람의 얼굴이 된다. 이 문장은 말버릇이 결국 사람의 표정이자 인생의 인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늘 짜증의 기운이 묻어 있고,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늘 여유의 기운이 머문다. 그 차이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말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사람의 말투는 곧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그림자다. 말버릇은 타인을 향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점점 약해진다. 반대로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말이 늘어날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는 조용히 단단해진다. 인생의 무게는 태도가 지탱하고, 태도의 뿌리는 결국 말에 있다. 사람은 말로 자기 길을 만들고 그 길 위를 그대로 걷게 된다. 말은 길을 만들고
삶은 그 길을 따라간다. 어떤 길은 편안하고 어떤 길은 험하다. 그러나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놓여 있다. 바로 반복된 말이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버릇이다. 사람은 흔히 더 나은 환경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린다. 하지만 말버릇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 말버릇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며, 선택이 바뀌면 결국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 흐름은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다. 지금까지 바라본 말은 결국 삶의 태도가 되는 말이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행동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증명은 말버릇에 있다.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말이 입에 붙어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조용히 말해준다. 그래서 말버릇은 습관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설계도다. 말버릇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늘 하던 말이 어느 순간 삶의 표정이 되고 그 표정이 쌓여 인생이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은 조용히 당신의 다음 방향을 그리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